자, 이번 시간에 시스템 가장하 10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도커를 설치하고 좀 실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두 가지 틀이에요. 맨 처음에 이제 도커를 설치를 할 거고, 그 설치된 도커에 한 두 가지 정도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그걸 실질적으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도커를 다운받을 거고, 다운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설치된 우분투가 인터넷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제가 우분투 설치 파일을 좀 올려드렸는데 그 대용량이라서 원격 가상 강좌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약간 오류가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실습했던 버전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16버전은 동일한데 뒤에 있는 이제 업데이트, 패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버전이 한두 개 정도 패치가 깔려서 변경된 우분투를 링크를 제가 올려드렸는데 다운받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네트워크 좋은 환경에서 받았는데도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그 파일을 내려 받으셔서 아마 여러분들이 우분투를 다 인스톨을 하셨을 거예요. 자, 지금 몇몇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류가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실습하면서 제가 좀 생길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는 미리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라고 하면 꼼꼼하게 그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인터넷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수업이 뭐 요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가 이제 정규 수업이에요. 제가 그 다음에 뭐 아마존 웹서버 구축하는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 텐데 그거는 이쪽이 아니라 이제 뭐 다른 그 경로를 통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원격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보다는 좀 더 실습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을 좀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반복적으로 그리고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도커에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 링크를 좀 달아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좀 보시면서 저렇게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게끔 링크를 좀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일단 그 도커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커를 내려받고 그 내려받기 위해서는 우분투가 먼저 인터넷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분투 설치가 다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이제 우분투 설치하셔야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실습도 안 하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실습 점수가 제로로 나갑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완벽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최소한 워크스테이션 내려 받으시고 그 위에 EXXI 인스톨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분투 설치와 그 위에 도커 설치까지는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것까지 그 대신 매주 계속적으로 파일을 올리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간에 저 여기까지 했어요 라고 올리면 자, 그거는 실습 점수를 많이 깎여서 반도 못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시험을 잘 보셔도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시험 보실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거의 점수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봤자 거의 뭐 한 0점 한 1점, 1, 2점 차이도 나지 않아요. 거기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는 실습 점수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매 시간 여러분들 다 완벽하게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최대한 노력하셔서 깔끔하게 실습 보고서 제출하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이 다운로드와 인스톨 부분을 먼저 진행하고요. 두 번째 제가 녹음 파일 올려드린 거 도커를 실행하는 부분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 목표는요. 도커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웹서버를 구축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웹서버 구축은 우리가 다음 주에
실시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디까지 도커를 설치하고 실행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도커다라는 얘기는 이제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커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하나의 가상화 컨테이너 방식입니다. 컨테이너 방식이다. 그림을 보시면 이게 물고기가 하나 있는데요. 좀 큰 물고기입니다. 이 고래예요, 고래. 고래가 고래 등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들을 이렇게 싣고 이 나라 저 나라 가면서 이 컨테이너들을 실어 나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구글에서는 어떤 방식을 이용했느냐?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밑단의 운영 체제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 운영 체제와 어플리케이션 간의 호환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불편했다는 얘기죠. 그러지 말고 A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요구가 되어진다면 그 어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부차적인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패키징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을 그렇죠. 하나로 묶어서 그 패키징화해서 그 패키징 전체를 가지고 복사하고 내려받고 그렇게 되면 그 패키징 전체를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려받더라도 A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왜? 그 패키징 안에 여러 가지 변수값과 그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기 위한 부차적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손쉽게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바로 이 도커가 지원해주는 이 패키징 방법인데요. 이 패키징 방법을 우리는 도커에서 뭐라고 하냐면 컨테이너 기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컨테이너 기술이다. 이 그림 한번 봅시다. 이 컨테이너 기술이에요. 이 컨테이너 기술을 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도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게스트 OS가 일단 필요하죠. 우리 뭐 필요했죠요? 그쵸? 우리 뭐 했어? 우분투 깔았어요. 우분투. 우분투가 지금까지 깔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우분투 위에 이 도커 엔진, 즉 우리가 도커 내려받고 설치할 거다. 자, 말씀드렸죠. 자, 내려받아서 설치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SQL을 하나 설치를 해야겠다. SQL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SQL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기 위해는 필요한 간단한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패키징화해서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그거 어디서 내려봤나요? 어디서 내려봤냐면 이 도커라는 애들은요. 하나의 허브라는 그 저장고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커 저장고에는 내가 SQL을 써야겠다라고 하면 그 저장고 허브에다가 SQL을 요청하고 그 허브에서는 도커로 그 SQL에 해당하는 그렇죠. 컨테이너를 만들 수 있는 이미지를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려받은 이미지를 설치를 해서 실행만 시키면 바로 이 도커 위에 SQL이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사실 이게 설명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실습이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요거 설명드리면 아 이거구나 라고 하실 거예요. 자, 그 전에 있던 우리가 이제 가상 그 머신은 어떻게 존재했느냐. 자, 하이퍼바이저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워크스테이션이죠. 그 워크스테이션 위에 게스트 OS라고 하는 뭐 윈도우나 우분투나 이런 애들을 깝니다. 깔고요. 그런 애플리케이션 하나 깔고 또 어떤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여기 SQL 하나라 여기 SQL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SQL에다가 이 SQL을 운영체제 하나 위에다 올려야 되고요. 또 요 SQL이다 라고 하면 요 운영체제 또 깔아야 돼. 또 깔아서 여러분 여기다 SQL 올리고 여기 또 SQL 하나 깔아야겠다. 그럼 운영체제가 이렇게 3개가 각각 필요했는데 여기 봅시다. SQL 하나 깔 때 운영체제 하나 그쵸? SQL 하나 깔 때 운영체제 하나 동일한 운영체제 위에 도커 엔진만 실행시키면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의 운영체제 위에 도커의 도움을 받아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들을 돌린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의 하드웨어에 여러 개의 가상의 SQL 서버를 구동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사실 저도 이걸 설명드릴 때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손으로 해보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지만 우리 여기서 하나만 기억을 해봅시다. 뭘 기억하느냐? 도커라는 것은요,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구축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할 수 있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구조다라고 보여. 하나의 소프트웨어 구조가 된 형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SQL을 깔아야겠다. SQL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 뭘로 만들었다? 그렇죠. 패키징. 이렇게 담아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컨테이너라고 하는 표준화는 유닛으로 패키징을 했어요. 패키징을 했다. 패키징을 했고요. 이 패키징된 컨테이너 안에는 소프트웨어가 실행에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라이브러리, 시스템 도구, 런타임 이런 것들처럼 소프트웨어가 실행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 놓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다? 그렇죠. 패키징화 시켰어요. 자, 이런 예가 쉽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여러분들 뭔가 먹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마트를 가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스파게티다 라고 하면 뭐요? 그렇죠. 스파게티 면 따로, 소스 따로, 예를 들어 또 뭐 재료 따로, 토마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면 봉투 하나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면도 들어있고, 소스도 들어있고, 토핑도 들어있고. 그래서 하나의 패키징화된 상품을 구입하시죠. 그래서 그것만 들고 가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뭘 해 먹을 수 있어요? 스파게티를 하나 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린 패키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것처럼 내가 SQL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SQL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시스템, 어떤 여러 가지 도구들, 코드, 런타임 등등등 필요한 모든 것들을 패키징 담아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컨테이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컨테이너는 뭐예요? 하나의 구글이라는 엔진 위에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라는 엔진이 하나의 컨테이너에서 SQL 실행시키고 또 다른 컨테이너에서 또 다른 SQL 실행시키고 여러 개의 SQL이 하나의 구글이라는 엔진 위에서 도커라는 엔진 위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서버 운영 체제를 가상화를 촉진시킨 것이 바로 이 도커의 엔진 기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번외인데요. 자, 구글이 이 도커를 만들어내면서 긴장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너무 괜찮아,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전부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원하는 윈도우 계열 위에서도 이 도커 엔진이 실행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게 됩니다. 수업이 다 끝나시고 교수님 저 지금 이거 좀 궁금해요 라면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도커 이렇게 쓰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도커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가 얘기가 나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커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도커를 인정했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도커는 가상화 서버 구축에 있어서 혁신적인 기술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필요한 프로그램과 라이브러리에 어떻게 격리, 패키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격리해서 설치를 하고 OS가 각각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 OS는 게스트 OS 하나 위에 얹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커에서 실행하는 이 각각 하나하나의 이 가상의 공간들은 뭐라고 부른다? 가상 머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밑단에 뭐예요? 도커 엔진 위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OS 위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도커 컨테이너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컨테이너, 하나의 컨테이너, 하나의 컨테이너가 다 어디서 돌아간다? 그렇죠. 이 도커라고 하는 하나의 커널, 엔진 위에서 돌아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설명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요 내용입니다. 자, 도커를
호스트에 설치를 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분투에다가 도커를 설치할 겁니다. 도커를 설치하면 도커 엔진, 즉 데몬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내가 SQL이라고 하는 애를 인스톨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SQL을 설치하기 위한 이미지가 이렇게 도커 레지스트리 저장고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호스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PC와 이 레지스트리 저장고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었다면 이 SQL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 호스트에서 내려받아요. 이미지를 내려받습니다. 내려받으면 이 엔진이 이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실제로 구동될 수 있는, 즉 SQL 서버로서 작동될 수 있는 컨테이너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의 이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관리자가 명령어를 이렇게 쳐줘야 돼요. 명령을 넣어줘야 되는데,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도커 빌드, 도커 풀, 도커 런이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이미지를 레지스트리에서 호스트로 내려받았다고 그랬어요. 레지스트리에서 호스트로 내려받는 거는 어떤 명령어다? 이 도커 풀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넣어주시면 당겨온다 라는 의미죠. 저장고에서 도커 엔진이 설치된 호스트로 이미지를 이렇게 다운받는 거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도커 런이라는 게 있어요. 도커 런은 이 이미지를 도커 엔진이 어떻게 해요? 뭘로 만든다? 그렇죠. 컨테이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컨테이너는 어떤 상태인가요? 자, 이렇게 설치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즉 구동 가능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컨테이너는 구동 가능한 상태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컨테이너 또한 여러 개 이미지가 지금 하나를 내려받았죠. 우리가 하나를 내려받았지만 이 이미지는 컨테이너 실행할 수 있고요. 또 이 동일한 이미지로 또 다른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컨테이너들을 실행할 수 있는데 뭐 수많은 컨테이너들을 실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이 컨테이너들 하나는 스탑시킬 수 있고 하나는 또 구동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컨테이너는 아주 안정적으로 동작을 잘하고 변수값도 내가 잘 설정했어. 그럼 얘를 뭘로 만들겠다? 자, 얘를 뭐 표준으로 내가 만들어서 잘 사용하고 싶어 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한다? 도커 빌드를 이용하거나 또는 도커 명령어, 뭐 수많은 명령어가 있겠죠. 이것들을 이용해서 얘를 컨테이너를 이미지화 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이미지화 시켜서 얘를 나중에 내가 다른 곳 가서도 또 받고 싶어 라고 하면 뭘로 만든다? 그렇죠. 도커 엔진이 설치된 호스트에서 요렇게 컨테이너를 이미지로 만들어 온 다음에 이미지를 업로드 시켜서 요 레지스트리 안에다가 본인이 쓰고 싶은 이렇게 SQL 이미지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커 엔진에서 내가 SQL을 내려받고 싶다라고 해서 이 저장고, 즉 레지스트리, 다른 말로 하면 또 도커 허브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허브에다가 SQL을 검색을 하면 엄청 많은 SQL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사용하다가 안정적으로 되는 건 누구든지 여기에다가 레지스트리에다 올려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여러분들이 내려받은 이미지가 어떨 수도 있다? 그렇죠. 에러가 많은 이미지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각각의 호스트의 환경 변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A라는 사람 상태에서는 안정적인 SQL 이미지였지만 또 B라고 내려받았을 때는 B가 또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커를 실행할 때 조금 힘든 점이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 중에서 어떻게 자기에게 맞는 이미지를 찾을 거냐, 나중에 나오겠지만 거기 이제 스타스라고 있는 게 있어요. 이미지 중에서 이 수많은 이미지 중에서 다운로드가 이제 조회수가 높은 애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스타스가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스타스 높은 애들을 내려받으면 뭐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이미지다라고 하는 거죠. 뭐 첫 번째에서 한 세 번째 정도 스타스를 가진 애들이 가장 안정적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구동해 보시면 알겠지만 꼭 반드시 첫 번째만 좋은 것도 아니고 반드시 두 번째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좀 깨진 것 같다, 내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SQL
하나 이미지 받은 걸로 계속 컨테이너 만들지 말고 과감하게 요 이미지 버리고 새로 또 이미지를 하나 다운받아서 또 설치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해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볼 거냐. 우리는 호스트에다가 도커 엔진을 설치할 거고요. 그 다음 이미지를 다운받아 볼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뭐 해야 되냐. 루트 설정을 먼저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루트 설정 만들기 위해서는 자, 터미널 모드 들어가서 sudo passwd 루트 설정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패스워드 뭘로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패스워드 다른 거 하지 말아요. 우리 동일하게 루트 1, 2, 3, 4 해서 동일하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것도 대문자 아닙니다. 그냥 소문자로 갈게요. 이렇게 루트 1, 2, 3, 4로 패스워드를 2번 치면 루트가 계정이 생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SUROOT라고 해서 이제 로그인을 하면 자, 패스워드 물어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는 뭐다? 도커를 내려갈 수 있는 로그드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명령 기억하세요. 요 명령어가 바로 뭐냐면 이 해당하는 이 우분투에다가 인터넷 연결만 된다면 도커를 내려받는 명령어예요. apt-get get이죠. 한 칸 띄고 install 한 칸 띄고 docker.io 이렇게 하시면 도커가 이제 내려받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커가 설치가 되면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도커라는 명령어를 치시면 도커라는 명령어 다음에 이제 명령어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명령어들을 내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지 나오는데 한번 좀 봐주시면 돼요. 도커라고 하는 명령어에서 맨 아래 거 한번 볼까요? attach, build, commit. attach는 현재 돌아가고 있는 컨테이너에 다시 들어가고 싶을 때 또는 도커 빌드는 도커 파일로부터 이미지를 만들 때, 커밋은 컨테이너 변경으로부터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명령어들을 이제 어떤 걸 쓸 수 있는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커 버전을 확인하는데 이제 도커도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버전이 뭐가 깔렸는데 동일한 버전이 우리 버전 깔린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도커 버전은 도커가 제대로 깔렸는지 그리고 현재 내가 어떤 버전을 쓰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도커 이미지라고 하는데 images입니다. 이미지들이란 얘기예요. 이제 도커 이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도커 이미지가 뭔가라고 쳐봤는데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 지금 네오바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없을 거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리 한 번씩 구성을 해보기 때문에 여기에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지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내려 받아 볼 텐데 도커 서치 nginx라고 하는 nginx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제 내가 내려받기 위해서는 일단 도커 허브에 그 nginx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죠. 도커 nginx를 확인해 보니까 nginx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제가 뭐 높은 거 다운받으라 했어요. 그쵸? 스타일스가 높은 애를 다운받으라고 그랬어요. 스타일스가 높은 애를 보니까 이름이 뭐야? 그냥 얘는 nginx네요. nginx예요. 자, 근데 이게 불안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제 웹서버 구축을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웹서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뭐 SQL도 내려봐야 되고 우리가 또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애들 내려봐야 돼. 엠버서더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걔네들을 내려받을 때도 스타일스 높은 애를 받으셔야겠지만 뭔가 오류가 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첫 번째 이미지 지워버리고 두 번째 것 또는 세 번째 것 내려받으면서 이 각각의 어떤 것들이 정확하게 동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나씩 써가면서 이번엔 첫 번째 거 해봤는데 실패했네. 두 번째 거 했는데 실패했네. 또 세 번째 것도 세 번째 돌아가는구나. 네 번째도 돌아가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이미지들이 나의 환경에 맞는 애는 누구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받는 거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도커 풀이라는 명령으로 해서 nginx 하시며 이렇게 내려받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도커 서치 맨 처음에 그쵸 nginx를 내려받고 그 다음에는 도커 서치 몽고라고 하는 요번에도 이미지를 이제 서치를 먼저 해봐야죠. 있는지 도커 몽고 서치했더니 여기서도 이제 디폴트로 이제 스타스 조회수예요. 다운받은 조회수 가장 높은 애들 선택해서 내려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내려받을 때는 명령어가 풀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풀 몽고 이런 얘기예요. 교수님 저 두 번째 거 하고 싶어요. 두 번째 거는 뭐야? 몽고 익스프레스네요. 이제 몽고 익스프레스라고 이제 네임을 치시면 몽고 익스프레스도 내려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파일들이 완벽하게 내려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링하고 계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다 내려받았으면 이렇게 도커 이미지 하면 nginx와 몽고가 다운받아진 거, 그 이미지 아이디, 그리고 언제 얘를 다운받았는지 뭐 몇 시간 전이다, 몇 초 전이다, 그리고 해당하는 이미지의 사이즈 크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얘네들이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웹서버 구축한다라고 했었죠. 걔를 사용할 웹과 데이터베이스 이미지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도커를 설치하고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상황만 살펴봤어요. 요거를 실습으로 저랑 지금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죠. 설치 진행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 상에서 뭐 지금 이 콘솔 창이 안 열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아이고 워크스테이션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구동시키게 되면은 여기 http ///192.168.208.157 이라고 나와 있는 요 주소를 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웹브라우저에다 치실 때는 https //192.168.208.157 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보이시나요? https //192.168.208.157이라고 여기 같이 쳐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교수님 이게 지금 안 들어간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제어판 들어가시면 네트워크가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네트워크에 보시면 어댑터 설정 변경이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자, 지금 다 사용한 상태로 해놨죠. 로컬 앤 네트워크 카드도 열어놓고요. 다른 이런 네트워크 카드가 뭐냐면 가상화를 지원하는 지금 네트워크 카드예요. 우리가 지금 얘를 사용 안 함으로 해놨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오른쪽부터 눌러가지고 얘를 이제 사용하겠다. 지금 안함 누르면 안 되고요. 사용함으로 누르셔가지고 다 구동 상태로 열려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런 상태를 이제 우리가 그 설정을 변경한 다음에는 워크스테이션도 그렇고 이 콘솔 창도 재부팅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벽하게 이 창이 열리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루트로 간다라고 했었죠? 비밀번호도 루트 1234 느낌표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저번 시간에 우분투를 하나 깔아놨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 여러분들이랑 깔았던 것도 깔았던 거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분투 그 설치 파일이 변경됐잖아요. 원래는 제가 13.04 버전인가 3버전으로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가 없어서 제가 새롭게 링크해서 올려놓은 그 파일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화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새롭게 여러분들의 동일한 지금 웹으로 다운받은 우분투를 활용해서 인스톨을 다시 한번 했어요. 자, 그 인스톨을 하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얘 좀 귀찮은 게 이렇게 꼭 물어봐. 그쵸? 그래서 제가 이름은 우분투라 하지 않고 일단 뉴 네트워크라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기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분투가 깔려 있기 때문에 걔와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우분투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한번 해볼까요? 얘도 비밀번호는 똑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제대로 우분투를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으셨으면 이렇게 하나가 깔려 있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이 돼야 되는데 인터넷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인터넷이 여기 보면은 여우 보이세요? 파이어폭스 보이시죠? 파이어폭스 누르시면 자, 웹브라우저가 열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웹브라우저 아무거나 한번 열어봅시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처럼 화면이 안 열려요. 왜냐면 저는 이제 테스트를 했으니까 여기 창이 뜨는 거고요. 안 되시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www.naver.com 이렇게 해서 이 웹브라우저 창이 열리셔야지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뭐 안 돼요. 뭐 오려고 그러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인터넷이 지금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일단 끄시면 됩니다. 끄시고요. 뭐 전원을 끄지 말고 일단 차분하게 들어가신 다음에 다시 클릭하셔서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인터넷이 안 된다는 건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죠. 뭔가 네트워크가 안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럼 네트워크가 뭐가 잡혔는지 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전원을 끄는 방법은 제가 두 가지로 알려드릴 건데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요 안에 들어가셔서 요 파워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이제 셧다운을 누르면 돼요. 셧다운. 이렇게 셧다운을 누르시면 종료가 돼요. 안정적으로 끌 때는 제가 이제 수업 끝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마 이거 창 다 꺼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 시스템이 무겁기 때문에 오류가 막 생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가장 안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종료를 하셔야 돼요. 제 말씀 듣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우분투도 이렇게 천천히 종료를 먼저 시켜줍니다. 자, 종료가 다 됐죠? 그럼 끄시면 이 종료된 상태면 전원 끄기 버튼이 없잖아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꺼진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여기 보면 설정 편집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초반에 얘 설치할 때 설정 편집을 했는데 그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럼 어디 봐야 된다? 네트워크 어댑터 1을 봐야 되고요. 자, 지금 우리가 뉴 네트워크랑 VM 네트워크 있을 텐데 기억나셔야 돼요. 네트워크 이중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VLAN 2개를 잡아놨단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VLAN을 잡아놨을 때 실질적으로 가상 인터페이스 3개, 우리가 워크스테이션에다가 이제 물리적이라고 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물리적으로 3개가 다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얘가 이중화 되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가 만약에 VM 네트워크였다. 기억이 나시면 좋겠는데 교수님 전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VM 네트워크를 그냥 클릭하시면 되고요. 저 교수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원래 이제 VM 네트워크가 있었고요. 우리가 이중화를 하기 위해서 뭐 하나 더 했죠? 그렇죠. 뉴 네트워크라는 거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근데 뉴 네트워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ESXi 위에 올릴 때 가상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잡아놨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한다? 기존에 얘가 가지고 있던 VM 네트워크로 설정을 해야겠구나. 원래는 이게 잡혀야 돼요. 잡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불안정하다 보니까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제가 여기서는 이제 VM 네트워크로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 90% 이상은 인터넷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걸로 좀 안 되는 학생들이 한해서예요. 되는 학생들은 그냥 두셔도 됩니다. 이제 VM 네트워크로 잡고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부팅 시켜 볼게요. 자, 파워 누르시고 전원 켜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부팅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이렇게 다시 어떤 문제 해결을 척척척 해주시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러를 요청하셨을 때 바로바로 봐드릴 수가 없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알려드립니다. 하다못해 이중화 설정도 안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서 막 시행착오를 겪으시면 그때 다음 시간에 정답은 이거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실습을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실습을 하셔도 완벽하게 숙지가 되셨는데 현재 지금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정답을 알려드린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지금 고분부터 하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더더기 빼고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게 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부팅이 다 되셨죠? 자, 로그인 해봅시다. 비밀번호 뭐라고 했어요, 우리? 루트, 자, 마우스로 누르고, 루트 1, 2, 3, 4 하고 느낌표 치시면 돼요. 교수님 쳤는데 안 들어가요. 어째?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한영 버튼만 눌러주세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그 한글로 이 키보드 버튼이 변경돼 있어서 패스워드가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이 안 돼요, 뭐 안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영 버튼 한번 누르고 루트 1, 2, 3, 4 하고 느낌표 치면 들어가져요. 웬만하면 다 들어가집니다. 자, 여기서 웰컴 메시지가 뜨는데 요거는 좀 그냥 삭제할게요. 자, 요번에 이제 파이어폭스 다시 눌러볼게요. 인터넷 되나? 자, 저는 인터넷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 되시는 분들은요, 아무래도 이제 워크스테이션이 불안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껐다 킨 게 뭐만 껐다 켰어요? 지금 얘만 껐다 켰죠. 얘만 껐다 켰으니까 이 콘솔 창도 한번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시고요. 안 돼요. 그러면 뒤에 있는 이 워크스테이션까지도 다시 재부팅해서 워크스테이션 재부팅, 이 콘솔 창 재부팅, 그 다음에 우분투 재부팅. 어쩔 수 없습니다. 얘는 이제 가상 환경이기 때문에 밖에서부터 천천히 설정 하나가 변경되면 부팅시켜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안정적으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완벽하게 인터넷이 다 되셨으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볼 거냐? 도커를 이제 내려받아 볼 거예요. 자, 도커를 내려받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터미널 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공백 화면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오픈 인 터미널이라고 있어요. 자, 들어가셨으면 여기서 이제 루트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SUDO 한 칸 띄고요. PASSWD 한 칸 띄고 ROT라고 이제 계정 생성하는데 패스워드 뭐 할래? 라고 이제 물어봐요. 우리 뭐예요? 루트죠. 그냥 루트 1, 2, 3, 4 느낌표입니다.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루트 1, 2, 3, 4 느낌표. 자, 이렇게 다시 물어보네요. 자, 그럼 뭐래요? 이제 계정에 대한 것들이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뭐 요 설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루트 설정까지 한번 해봤어요. 그럼 루트로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SU 한 칸 띄고 ROOT. 자, 그러면 패스워드 물어보죠. 루트 1, 2, 3, 4 느낌표. 패스워드가 우리 뭐예요? 그쵸? 루트 1, 2, 3, 4 느낌표. 이거 동일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명령어가 기억이 안 나실 테니 PPT 잠깐 봅시다. apt get 한 칸 띄고 install 띄고 docker.io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한번 해봅시다. 그대로. apt 이거는 다른 서버 시간에 한번 해봤을 거예요. 마이너스 get 한 칸 띄고 install 한 칸 띄고
docker.i 오, 맞게 했나요? 교수님 안 들어가요. 아마 스펠링이 틀렸을 거예요. 자, 인터넷이 되고요. 루트 설정 만들어서 루트 설정 로그인 한 이후에 이렇게 get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도커 끌어오면 인터넷 설정만 되어 있다면 이게 안 깔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게 안 돼요. 그럼 인터넷 설정 한번 다시 보시고요. 안 돼요. 자, 루트 설정 만들고 루트로 로그인 다시 한번 해보시면 요게 깔리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깔렸는지 확인하기 위한 두 가지 명령어가 있어요. 도커라고 치시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도커 다음에 어떤 명령어들 칠 수 있는지 서치 명령어 칠 수 있고 rms 칠 수 있고 rmi 칠 수 있고 뭐 save 칠 수 있고 뭐 stop, 업데이트 뭐 등등등 이런 애들을 다 칠 수 있다라고 이제 명령어에 대한 가용할 수 있는 명령어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고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쵸.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저장고에서 이미지를 당겨오는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내가 도커 깊게 해보겠다라는 분들은 꼼꼼하게 보시면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요게 깔렸다는 거 도커가 깔렸다는 건데 우리 도커도 이제 버전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도커 한 칸 띄고 버전 하면 도커 버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18.09.7이라고 하는 버전이 깔렸네요. 확인하실 수 있겠죠? 64비트고요. 2020년 우리가 11월 좀 뭐 수요일 14일 뭐 이런데 조금 날짜는 다르네요. 이렇게 시간도 조금 씬이 안 맞네요. 자, 어쨌거나 이 시간은 아닌데 자, 그럼 도커가 깔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러면 클리어해서 위로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도커가 지금 깔렸어요. 그러면 혹시 내가 도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도커 이미지 복수입니다. 도커 이미지 있냐? 라고 물었는데 저는 지금 두 개가 있죠. 왜요? 이 시간도 좀 이상하긴 한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실습해보냐고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게 정상입니다. 자, 없는 게 정상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금 저는 없어요. 아니면 이미지라고 하는 명령어가 안 먹어요. 여러분들 오타가 많습니다. 당연히 도커 한 칸 띄고 images를 정확하게 치셔야 돼요. 치셨어요? 그럼 도커 이미지가 지금 없어야 됩니다. 자, 없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려 받으셔야 되는데 맨 처음에 제가 엔진엑스 내려받는다 그랬죠. 엔진엑스 내려받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허브에 그 엔진엑스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거란 얘기예요. 도커 서치 한 칸 띄고입니다. 항상 도커 한 칸 띄고 서치 한 칸 띄고 엔진엑스라고 치면 엔진엑스에 대한 그 레지스트리에 있는 이미지들이 다 불러와요. 쭈르륵 올라갑시다. 보기가 불편하시죠? 자, 이렇게 레지스트리 태그, 이미지 아이디, 크리에이티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이즈가 있어요. 두 줄인데 이게 펼쳐지지가 않네요. 하지만 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레지스트리라고 하면 이름이 이제 엔진엑스고요. 사이즈는 엔진엑스 사이즈는 133MB 뭐 이렇게 이제 엔진엑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스타스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도커 서치 하면 이 부분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두 줄이 목록입니다. 네임과
디스크립션과 스타일스와 오피셜에서 지금 뭐 이게 공인된 것이냐 뭐 이런 뜻이겠죠. 오토메이티드라고 하는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내려봤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엔진X라고 하는 이미지는 스탈스가 얼마예요? 14,063번 스탈스 다운 받았다는 얘기네요. 이제 가장 스탈스 높은 거 하라고 그랬으니까 요 엔진X를 한번 내려받아 볼게요. 그러면 자 내려받는 명령어는 제가 앞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풀이라고 하는 명령어다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내려봅시다. 도커 한 칸 띄고 pull 풀 엔진 x 이렇게 하면 내려받아질 거예요. 전 기존에 있던 거를 뭐 했다라고 했냐면 업데이트 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 파일 다운받는 게 쭉 보이실 겁니다. 파일 다운받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동일한 방식으로 몽고도 한번 내려받아 볼게요. 도커 한번 몽고에서 해당하는 몽고를 찾아봤더니 이것도 이제 몽고 했더니 스탈스가 잘렸네요. 여기 또 7,348이라고 하는 스탈스를 가진 이 몽고가 가장 높네요. 그래서 얘를 한번 다운 받아 보도록 할게요. 다운 받는 건 풀입니다. 도커 한 칸 띄고 풀 몽고 이렇게 내려받으면 또 얘도 이렇게 쫙 내려받을 텐데 저는 이제 좀 전에 받았던 게 있어서 아마 업데이트만 될 거예요. 그럼 두 개의 이미지를 내려받았으니까 확인해 봐야죠. 도커 뭐예요? 확인하는 거 이미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복수입니다. 이미지 하면 두 개가 내려받은 걸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동일하게 내려받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먼저 도커 다운받는 내용 살펴봤습니다.